지금 잘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오늘이 2023년,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죠? 11월, 입동이 지나네. 11월 10일, 입동이 지났군요. 11월 10일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대구에 건립된다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대구가 아니죠. 대구가 아니고 그 구미죠. 구미. 경상북도 구미였는데 구미보다도 이제 대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영남의 중심이 이제 대구라고 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구를 이렇게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그쪽에 동상 건립지가 뭐 대구역 쪽에 만들어진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동상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건립 찬반에 어떤 그 곤욕을 치렀고 또 심지어는 그 만들어 온 동상에다가 낙서한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등등 돌아가신 분들이 동상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관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고향은 목포지만은 그 기념관은 광주인가 어딘가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꼭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해도 그 지역의 중심이 될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동상을 존립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자, 공부를 함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처음에 할 적이 조금 서툴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원래 이제 세팅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제가 세팅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 야, 이게 무슨 명언이라고 해도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 돋는 자를 돋는다. 이 뜻이 뭡니까? 열심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에서 오르놨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된다는 뜻이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누구나 함께 사는 공간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 우주의 공간 속에서 그것을 읽어나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때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죠. 1970년 6월 10날 권농일 때 치사 이 내용을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하고 보통 저는 이제 오전에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좀 공부를 하니까 9시부터 뭐 11시 사이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실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는 것보다도 직접 하는 것이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민은 하늘도 도와주는 법이다. 그러나 자조정신이 강하지 못한 농민은 하늘도 도울 수 없고 정부도 도울 수 없고 이웃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도는 것이 스스로 자조정신. 여기서 말하는 자조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조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자 이렇게 씁니다. 하늘이든 정부든
누구도 이웃이든 도와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주정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웃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너무 쉬워요. 박정희 대통령 이 연설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늘을 스스로 돕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다. 그러니까 자를 돕는다는 내용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농촌 지도자 그리고 농민 여러분, 지난 4, 5월 달에는 강우량이 적어서 금년에도 또다시 한 발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최근 2, 3일간 모내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노력여에 따라서는 금년 농사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시사를 합니다. 시사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는 천재지변,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해결했죠. 천수답을 해결했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뭄이 든다든가 그럴 때는 농사도 못 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함께 박 대통령은 하는 거죠. 모내기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노력이야. 아까 말씀드린 너희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다 뱉는 것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도와주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 계속 제가 말씀한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을 통해서 정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반복, 또 외우고. 뭐 나이 연세 드신 분들 기억력이 없어. 그렇죠. 당연히 없어요. 세포는 죽으니까 자꾸.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쉽게 말해서 사고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력을 갖고 있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것이 떠올리려고 노력하면 치매 없어지죠. 자, 이렇게 매년 우리가 6월 10일을 권농일을 정하고 거국적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권농일 행사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은 거죠. 권농일을 왜 만들어요? 여러분 권농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권농일. 권농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사를 짓을 적에 뭐 아무거나 농사 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행사. 그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한 기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농일이 그 농민들을 유일해주고 또 이걸 정산 의욕을 어떻게 될까? 높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광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권농일입니다. 권농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 하면 2월달부터 한다고 이렇게 난리지는데 이제 국가가 농민들이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전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 농군 날도 있었고 선 모습이 날도 있고 콩복권 먹는 날도 있고 막 많았어요. 그때 그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모든 곡식의 심으려면 곡식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나는 올해는 뭘 심어야 되겠다. 곡식을 선택 미리, 그렇죠. 곡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선택한 날이죠. 2월 2일이 원래 이제 권농일 날로 정해져 광복 이후로. 근데 6월달은 또 6월달 나름들이 있었죠. 6월 첫째 주 토요일이 기념일을 바뀌었죠. 73년서부터 바뀌어가지고 모내기를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1960년부터 1960년대에는 이게 이제 2월달에 지나가지고 이제 6월달 우리는 그때 당시는
농업이 상당히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6월 첫째 주 토요일로 기념일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재하는 것보다도 좀 뭔가 좀 뜻 있게 해가지고 농촌 지역을 가장 우선으로 일손이 따르는 부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군인이라든가 학생들, 그때 당시 우리 그 지원 나갔었죠. 군인들도. 그래서 일손이 따르는 그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어떤 지원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건놀이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6월 10날로 정했죠. 그래서 이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건농일 행사 때 참석도 하시고, 그때 일손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품앗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품앗이. 옆집하고 이제 품앗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제 기억에는 품앗이가 상당히 그때 효과가 있었죠. 그래도 이제 사람이 너무 이제 줄어들으니까 그때 이제 돈 주고 일손을 공급했던 그런 점차적으로 이제 농촌 인구가 이제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걸 대비해서 기계화를 추진했던 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금년에도 한발이나 풍수해 등 여러 가지 천재가 나지 않고 우순풍조, 그러니까 비도 바람도 잘 이렇게 적절하게 와서 풍년이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게 해 주십사는 염원을 비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한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상 한자가 별로 없었어요. 우순, 풍, 조. 뭐 아시겠지만 비우자를 썼죠. 비가 아주 잘 적당하게 오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서 우순, 풍조.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천재지변. 하늘에서 이제 불화자 쓰죠, 밑에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고 기원한다는 뜻으로 잘 살게 하는 염원을 빌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의의는 작년에는 우리가 한 해 수해 기타 천재를 겪었거나 또 영농에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죠. 농사를 잘 못했더라도 금년만은 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농사를 잘 지어 잘 살아보겠다 하는 우리들이 자주적인 정신을 다짐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여러분 보세요. 이 건농일 날이 1970년도에 72년도는 6월 12일부터 했다겠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어요? 이 천재지변이 있었더라도 잘 지나가게, 우순풍조 잘 지나가게 해줍시다 하는 바람 하나.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작년은 비록 못 졌지만은 그는 수해나 한 해를 겪었지만은 여러 가지를 실수해서 농사를 잘 못 땄더라도 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자주적인 정신을 다짐하다. 다짐하는 그는 기회를 갖는, 쉽게 말해서 기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바람과 또 하나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느끼면서 이 정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은 늘 애민 정신이었다는 거죠. 이 애민 정신이 바로 국가를 모든 사람이, 국민이 사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국민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매년 실시하는 이 행사에 이란 두 가지 커다란 의의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 중에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원만 비롯한 첫 번째 의의는 대부분 알고 있어도 두 번째 의의를 잘 인식하고 있는 농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램만은 쉽게 말해서 이 바램만 해 뭐하냐. 내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농사 잘 되려고 바램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바램만 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 바램 하지 말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의의를 잘 인식하고 있는 농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작년에 이렇게 잘못된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자주적인 노력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거의 아마 내가 봐도 그렇죠. 오늘 이 소리 듣고 있는 농민들도 참 그랬을 것 같아요. 대통령 와서 그렇게 잔소리만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었죠. 이런 정신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도 풍년이 들어서 잘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든지 소망만 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어. 직설적으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소망만 가지고 하느님에게 기도만 해서 되느냐. 이건 아니란 얘기죠. 하느님의 기성하고 또 소망만 가져서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것을 따져야죠. 아무리 우리가 현대, 과거, 미래 따져도 과학이라는 것을 무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은 뭘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와 소망만 간다고 마음속으로 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돼요. 노력을 해요. 기도를 하든 소망을 하든 이 소망과 함께 뭐가 따라야 된다? 노력이 따라야 된다. 이 노력이 따라야 된다. 실제로 보이지는 이 노력은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행동. 중요한 건 행동 실천이죠. 그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민 스스로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부지런하고요. 실천하고 열심히 행동을 일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개척해 보겠다는 강인한 자조정신과 자립정신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강인한 무슨 정신? 자립. 자립.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립과 자조. 내가 뭘 하겠다는 서로 돕고 내가 뭘 하겠다는 거와 서로 돕고 이런 정신이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 굳건히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굳건히 아주 강한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굳건하게. 이것은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지 기도와 소망을 갖고 빌기만 한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맞는 말 아닙니까? 물론 기도와 소망은 정신적으로 좀 해결할 수도 있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결과가 나타나면 실천과 행동이 따라지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뭘 해야만이 나오는 거죠. 참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집회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물론 좀 바빠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회에 참석을 못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직접 참여 정신 이런 것도 하나의 또 하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함께하는 그 자주정신이 있어야만이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조와 자주정신과 자립정신을 굳건히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하라고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은 뭐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자기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민은 하늘도 도와주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얘기되는 자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소망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자립하고자 하는 정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노력과 실천과 행동이 따른다면은 누구나 다 하늘이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줘.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줍니다. 응? 그래서 그러나 자조정신이 강하지 못한 놈이는 하늘도 도울 수 없고 정부도 도울 수 없고 이웃도 도울 수 없다. 자주정신이 부족하고 자립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하늘이든 정부든 이웃든 아니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적에 다른 사람도 힘드니까 가서 지나가다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선 누구한테만 의탁만 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누가 도와주려고 안 도와줘. 저 같아도 안 도와주죠. 당연히 안 도와주죠. 그런 것입니다. 다 그게 본인이 의지에 딸려 있다. 본인의 의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결코 하나의 미신도 아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미신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설교도 아니다. 또 만고 불변의 진리다 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만고, 세상에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든지 하늘이라는 것은 옆에 주위 있는 사람을 하늘이라고 봐도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늘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 뭐하는 것입니까?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게 바라는 것이 그 소망인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모두 다 포함된다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돕는다는 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농사에 한정된 게 농사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우리 살면서 그러자 손가락질 하잖아요. 쟤는 맨날 술 먹고 훔쳐 저기 하고, 그 사람이 생활 습관을 보면은 알죠. 그 생활 습관을 보면 참 도와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저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것이 무슨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봐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의식구조도 바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을 공부하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사고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죠. 이게 책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0.001%라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울림을 준다면, 그 마음의 울림을 준다면 뭐가 될까요? 박정희 대통령 정신은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박정희 정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한 불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개인과, 그때는 불악이죠. 불악, 국가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또 이것을 스스로 많은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개인이나 부락이나 국가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공동체죠. 쉽게 말해 공동체라고 보시면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요즘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공동체가 이제 무너져 갔었었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어느 그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나도 제가 이제 이런 걸 개인적으로 그러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대학을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가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영향도 많이 있죠.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뭐 젊은 학생들하고 대학을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송통신대학교 있죠. 거기에 이제 3학년을 이제 편입해가지고 보건에 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이 보건환경학과는 이제 화학과 물리. 원래 이제 제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화학 물리는 학교 다닐 때 좀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쉽게 제가 2년 만에 3학년과 4학년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에. 근데 거기에 이제 교양은 이미 다 들었었죠.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으니까. 근데 여기 일부 교양을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르는 어르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르신이 참 존경의 의미에서 좋죠. 근데 요새는 또 이 어르신이란 말이 또 뭘로 바뀌냐면 선배 어르신이란 말이 또 포함돼요. 선배 어르신. 선배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온고지신, 애꽃을 배우는 거죠. 이 선배 어르신이라면 어르신도 어르신인데 좀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이 선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선배 어르신. 앞으로 그분을 때는 먼저 선자 선배란 말을 부르시는 것이 그분과 나와 어떤 밀접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뭐한다? 함께 노력하고 자주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다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근면하고 자주정신이 강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여기 하나 더 추가했어요. 자립과 자조, 거기다 또 하나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면. 많이 들어오죠? 근면이 뭡니까? 근면은 참 저 사람 근면에 성실해 같은 뜻이죠. 성실하다라고 하는 거와 근면은 같은 뜻이죠. 내가 뭘 할 적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뭘 하고자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 시할 때 성실할 적에 열매 한자로 열매 실자를 쓰거든요. 성실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근면과 같은 뜻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면과. 오늘은 인문학적인 것을 제가 좀 많이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인문학적인 과학, 쉽게 말해서 공학적인 것이 또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인문학적으로 그냥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하는 과정이죠. 자, 이래서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근면하고 자주정신이 강하고는 농민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농민들은 매년 또 다시 매년 뭐하고 될까요? 당연히 풍요로워지겠죠. 이런 것이 본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고 살기가 나아질 수밖에 없죠. 살림살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농가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적으로 노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위에 우리 생활운동 할 적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농사도 잘 되고 소득도 늘어나고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했잖아요. TV가 농촌이 먼저 보급됐다고. 서울보다도 도시보다도. 그러니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죠. 시골 가면 TV가 막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와요. 왜 들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통일벼라는 그 품종이 통일벼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품종 개량해갖고 나와가지고 소득되고 되니까 정부에서 잘 스매대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풍요로움도 농촌 사람이 갖게 돼 있고. 통일벼 얘기는 지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벼는 생겨하고 이렇게 자주정신과 근면정신이 나타나면서 자립정신이 이제 세 개가 합쳐졌죠. 이게 자조와 자립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포함되니까 근면이라는 게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새마을운동 표시 있는 모양이 바로 세 개의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입 모양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자주정신이 강하지 못한 농민이 우리나라에는 또 상당히 많이 있다라 합니다. 좀 해봐. 왜? 너희 다른 사람 땅에 갖고 이 자주정신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염원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죠. 이 염원만 갖고는 안 되니까 좀 노력을 보고 배워서 해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질책을 하는 거죠. 응? 그래도 있다, 아직도. 아주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려고 세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사가 안 되어도 자기가 얼마만큼 자주적인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한다든가 정부가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정부를 원망한다든지 이웃 사람들이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고 이웃을 원망한다든지 하는 농민들이 우리 농촌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원망. 그쵸? 원망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자꾸 자주정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정신이 정말 있어야 돼요. 국민학교 초등학교서부터 초등학교서부터 이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 사람의 수양이 된다고. 수양을 돼서 수양이 돼서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안 되었으면 얼만큼 내가 왜 안 되는 이유를 좀 파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것은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분석을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하라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못했으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데이터 분석은 그때 당시는 공무원들이 지도자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옛적에 이런 말이 아니고 옛날 옛적에 그냥 속담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속담. 박정희 속담을 많이 썼어요. 이게 이제 교육자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교육자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학습을 통한 개혁 이걸 많이 추구를 했죠.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은 여러분 들어봤죠?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바꾸어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나라도 도울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농민은 정부도 도울 수 있고 이웃도 도울 수 있지만
부지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돕겠다는 자조정신이 강하지 못한 농민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이게 뭐나요? 자조정신이 또 나와요. 자조정신. 응? 자조정신이라고 여러분 정신 진짜 갑자기 생각나네. 정신이 나옵니다. 정신. 자조정신.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 그걸 해결하려면 자조정신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자조, 자립, 협동, 근면 다 포함되는 거죠. 탁구홈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나라도 못 구한다. 스스로 해결하지. 자, 근년의 봄에 한때 비가 오지 않아서 심어놓은 보리가 도처에 말라 죽는 등 한 발이 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지방에서 보리가 누렇게 말라 죽고 있는 바로 옆 저주시에 물이 가득 괴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보리밭에서 멀지 않은 개천이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농민들은 그 물을 길어다 보리밭에 주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매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왜 비가 안 오는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농민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조차도 바로 옆에 있는 물을 길어다 그 보리밭에 준다는 착안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응? 아니 박 대통령이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출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출장을 한 군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연설을 많이 했죠. 다니면서 보리 이렇게 보리는 물을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 열흘에 한 번씩만 줘도 어떻게 될까요? 보리 잘 자라요. 그게 보리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6월달에 비가 오기 전에 벼농사를 하기 전에 그때만 잘 자라주면 6월달에는 또 비가 또 많이 와도 안 좋아 보리는. 근데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긴 6월달 이전 다 보리를 어떻게 해요? 수확을 해버리잖아요.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심어놓고 우리 보리 심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봄에 비가 안 오잖아요. 건조하잖아. 그때도 이제 눈이 녹아서 겨울에 물이 있어서 그때 조금만 갖다 물만 줘도 되는데 안 줘. 그러니까 그냥 하늘만 또 봄에 비 안 와요 잘. 근데 이걸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농민들만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식 있고 공부하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착안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착안하지 못하고, 착안, 한자 좀 휘수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한자 좀 잘 아시는 분들 계시니까. 착안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안자가 눈안자가 이게 들어가 되죠.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한자 공부 좀 하는 것도 괜찮죠? 야, 착안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박지등이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이것을 바로 그 당시 지방 장관회의를 바로 열어가지고 비 오는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리밭에 물주기 운동을 한번 즐겨보자 봐라 라고 했어. 전 국민, 전 농민, 전 공무원 그리고 부근에 있는 학생 기타 모든 사람이 총동원돼서 보리밭에 가까이 있는 겨울에 물을 통 같은 것을 릴레이식 화재가 났을 때 릴레이식으로 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몇 번 주면 보리란 작물은 나오잖아요. 벼농사처럼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 동안에 견딜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또 이런 식으로 물을 주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했으면 한다. 그래서 그때 도치의 보리에 물주기 운동이 벌어져 한 발도 말라 죽어가던 보리를 많이 구한 예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예라겠죠. 우리 보리밭 밖에 했었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우리 학생 때도 보리밭 밖에 운동이 나가가지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 이런 것을 과학이라고 하죠. 어떤 걸 과학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자꾸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보리 농사는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상당히 1960년대는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1972년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소득이 적었어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북한에 광물 자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었고 또 거기서 광물 자원을
팔아서 북한은 뭐 많이 그 소득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은 점차적으로 1970년을 기준해서 이제 우리보다도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북한이 우리가 잘 사느냐 하는 것은 일본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남한 쪽보다도 잘 살았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그때 경제 지표를 봐도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한 가지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는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합니다. 옛날 조상들이 하던 원시적인 영농 방법에만 언제든지 답습하겠다라고 안 된다. 이것만 답습하지 말라. 이제 바꿔라. 변화줘라. 새 마을 새롭게 하는 운동처럼 바꿔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를 주기 위한, 과학과 문명에 맞추기 위한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말씀 옛날에 갖고 있던, 그렇다고 해서 옛날 농사법을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 안 된 것은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적인 농농법이 탈피하고 이제는 과학적인 농업으로 가야 돼야만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1시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심심할 때 머리다 이어폰 켜놓고 들으세요. 제 목소리가 뭐 좋든 하든 이렇게 하면서 힐링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 구독자가 200명도 안 돼요.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은 공부한다는 걸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거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 하나 더 갖고 있는데 거기는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이 더 이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들 많이들 이것 저와 함께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농장을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쉬고, 월요일도 되도록 빼먹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공부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